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청약까지 해지하는 분들 많지. 청약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심지어는 구축 매매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영상 하나만 보게 되면 그 해결책을 단번에 알 수 있어. 청약보다 싼데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면 우상향할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이야. 다른 영상 볼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면 된다고. 자, 여러분 반가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자양성센터의 브랜 버핏이라고 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못 살 것이라고 단정 지으는 분들 많이 있지. 그런데 99% 이상의 사람들이 매체에서 집을 사는 것에 대해 너무 겁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을 사기에 두려움부터 앞서게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까지 알려줄 테니 들어보고 납득되는 분들은 매수까지 해보길 추천할게. 단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 매수하는 분들은 댓글에도 꼭 알려주길 바래.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영감이 되고 도움이 될 거니까 말이야. 오늘의 영상을 보면 얻게 될 이득은 다음과 같아. 첫 번째, 청약을 해야 하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청약하면 안 되는 사람이 청약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셋째, 무순위 청약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 강의료만 1,000만 원을 넘게 쓰고 부동산 강의를 보면서 1년 만에 1억 수익화 실현 가능한 노하우를 20대 초보다도 60대 노인분들도 이해가 되게끔 정제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고? 강의료만 1,000만 원 넘게 써가지고 부동산을 공부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만의 것으로 노하우를 정제를 하고 나와 같이 어려움을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전자책이나 이런 강의를 찍고 있는 거야. 나도 처음에 아파트를 사려고 이것저것 계속 알아봤었거든.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닥치는 대로 공부했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아주 많더라고.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더 좋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어. 지금 보니까 말이야. 아마 나처럼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막막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 아주 많을 거야. 오늘 내용만 안다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 단번에 알게 될 거야.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년에 1억 오를 아파트를 매수할 안목과 투자처를 알게 될 거야. 나는 이 방법으로 영원으로 800만 원을 벌었고 최근에는 분양권 투자로 2억을 벌었으며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어. 나는 이 방법으로 25년 상반기에 또 하나의 분양권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적어도 3억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분양권이라는 확신이 생긴 곳이거든.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된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자, 그럼 부자 되러 가보자. 요즘 신축 분양권 줍줍 관심 많은 분들 많지. 서울 분양권은 물론이고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무순위 줍줍들도 많이 기대들 하고 있어. 얼마 전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줍줍은 5억 분양했던 아파트인데 현재 15억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10억 로또였거든. 청약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당첨이 된다고 하면 확실한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마냥 청약만 기다리기에는 저렴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기회를 또 날릴 수도 있어. 뭔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나 오른 가격에 사는 게 아까운 분들이 청약만을 노리는 경우가 있고 심리상 분양가에 사는 게 프리미엄 없이 잘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게 좋아. 분양가 또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제값이 아닐 수도 있고 1년 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분양권의 가격이 현재의 분양가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어.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건설비보다 코로나 이후의 건설비는 2배 상승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분양했지만 이제 입주를 하거나 1년차 미만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그냥 이득인 셈이지. 실제로 같은 입지의 분양가도 21년 당시의 분양가는 5억, 24년에 7억이었어. 그렇다면 현재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또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청약만 노리다가 아파트를 사는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장점으로는 확실한 시세 차익을 받아갈 수가 있고 부동산과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일 일이 많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청약은 정말 장점과 단점이 확실한데 누군가는 운의 영역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한 가지를 정확하게 고르지 못하고 있어. 지금처럼 청약과 분양권의 장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나래비 세워봐.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 누가 청약을 해야 하는지 말이야. 청약을 해야 하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청약과 무순위 집집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게. 물론 여기서 청약은 안전마진이 확실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을 말해. 최소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로또 집들 말이야. 첫 번째, 청약을 해야 하는 사람과 청약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을 구분해 보자. 먼저 청약을 해야 하는 사람은 특별공급을 쓸 수 있는 분들, 혹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 있는 고가점을 가진 사람들이야.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특공, 노부모 부양 특공,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등이 있는데, 이 중 다자녀 특공과 노부모 부양 특공은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해당 자격인 사람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청약을 하기를 추천해. 물론 이때는 안전마진이 확실하고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나온 단지에 청약을 해야지. 이 외에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은 상대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기 단지의 경우 특별 공급임에도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이 조금은 애매한 경우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청약 기회가 많이 있거나 일반 공급 기준 10대 1 정도 경쟁률에 청약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도 충분히 노려볼 만해. 일반 매매보다 1억 이상의 안전마진은 가져갈 수가 있고, 일반 매매를 하느니 특공을 활용해서 처음부터 안전마진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야. 자, 정리 한번 하자. 청약을 해야 하는 사람을 정리하자면, 다자녀 특공과 노부모 특공 혹은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인 분들은 그 기회가 너무 아까우니 꼭 청약하기를 추천할게. 충분한 안전마진이 있는 아파트도 당첨이 가능한 혜택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서 청약을 하기를 바랄게. 그 외에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도 부동산 공부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서 저평가된 급매물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청약을 시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물론 여기서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분양 물량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결정을 해야 해. 청약을 고려할 사람을 말하니 이제 청약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지. 청약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특별공급 조건도 안 되고 가점도 낮은 경우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노릴 수 있지만 안전마진이 충분한 아파트라면 그 당첨 확률은 극히 낮아. 안전마진이 거의 없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1대1 수준으로 나와서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아파트의 경우 당첨이 될 필요 없이 일반 매매로 내가 골라서 가는 게 더 좋아.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애초에 청약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실력을 길러서 일반 매매 혹은 급매를 잡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추천해. 그럼 이렇게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청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 아니, 그렇다면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어. 두 번째, 청약하면 안 되는 사람이 청약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이 청약을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추첨제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비조정 지역의 경우 85m 제곱 이하는 추첨제 60%, 85m 제곱 이상은 추첨제 100%야. 내가 가점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랜덤으로 청약이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지금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85m 제곱 이상, 즉 85.3, 85.6 이와 같은 아파트들의 청약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는 전부 비조정 지역이야. 그래서 이외의 지역에서 안전마진이 확실한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면 계속 청약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거야. 공짜로 복권을 산다는 느낌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되
청약 신청은 할 수 있어. 투기과열 지역이나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첨제 물량이 섞여 있어. 대체로 85m 제곱 이상의 평형에서 추첨제 물량이 있으니까 85m 제곱 이상의 대형 평형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 85m 제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4평을 말해. 내가 아파트 매매를 하라는 공부는 꾸준히 하면서 되면 좋고 마음으로 청약 신청을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없겠지. 지금까지는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가 청약을 활용하는 방법이었고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도 청약의 추첨제를 활용할 수가 있어. 이건 비조정 지역의 경우 주택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추첨제 물량에서는 동일하게 추첨으로 당첨 기회가 존재해. 무주택자, 1주택자, 100주택자 모두 추첨제 물량에서는 동일한 기회와 확률을 갖는다는 말이야.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안전마진이 그 이상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분양할 때마다 청약 신청을 해도 돼. 실제로 내 지인들도 다주택자임에도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좋은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 추첨제를 노리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지방 비조정 지역이라고 해도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같은 기회를 갖는다는 게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또한 법위번호 다주택자의 경우 이를 잘 활용해야 해. 여기에 추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평택 고덕과 세종시의 경우 전국 청약이 가능해. 보통 경기도면 경기도만 민들만 청약이 가능하고 충청권이면 해당 지역의 당해로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나머지 충청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빠지는 등의 제도가 있지만 평택의 고덕과 세종시는 전국의 사람들이 모두 당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 만약 내가 청주에 살고 있는데 충주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충주에 대해서는 기타 지역으로 빠져서 충주 당해 지역에서 경쟁률이 1대1이 넘어가면 당첨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하지만 평택 고덕과 세종시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일부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경쟁률이 1대1이 넘어가도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세 번째, 무순위 청약 줍줍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아파트가 분양을 해서 청약 경쟁률 미달이 나면 미분양이라고 하고 청약 경쟁률은 1대1 이상이지만 예비 당첨자들도 계약을 안 하면 미계약이라고 해. 그리고 미분양 미계약 아파트는 남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보통 이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무순위 청약에서도 관련되지 않아서 남은 물량이 발생하면 줍줍이라고 불리는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진행돼. 모델하우스 가서 남은 물량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계약하면 되는 거지. 언뜻 생각해보면 누가 미분양, 미계약 아파트에 계약을 하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물량이 남아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으니까 남아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하지만 이러한 미분양, 미계약 물건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어. 이 역시 주위 도시들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상황에는 부정적인 인식과 과연 될까라는 사람들의 걱정 속에서 함부로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야. 실제로 2020년 7월 옥정 신도시에 제일 풍경채 레이크시티가 분양을 했었고 당시 옥정 신도시가 조정지역으로 조정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심리가 확 죽었었던 때가 있었어. 다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심리가 죽었었어. 그 당시 옥정도 상승작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분양가라면 안전마진이 확실한 아파트였지. 이렇게 본질이 아닌 그 상황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경우나 주위 도시 대비 확실히 저평가하거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미계약, 미분양 물건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해. 이렇게 무순위 청약과 줍줍에도 최소 5천만 원을 벌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다주택자도 가능하니까 말이야.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보자. 첫 번째, 청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가점자나 특공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체조주택을 공략한다. 두 번째, 청약에 불리한 사람은 추첨제 물량과 무순위 줍줍을 공략한다. 다주택자여도
비조정 지역의 85m 제곱 초과 위주로 공략을 한다. 세 번째, 평택 세종은 전국 누구나 공략 가능하다. 오늘 긴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오면 득이 될지 고민하고 다시 돌아올게. 궁금한 사항들은 꼭 댓글에 남겨줘. 그 부분에 대한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 말이야. 자, 그럼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자고. 지금까지 청약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준비했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강의료 1,000만 원 이상을 쓰면서 나와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마련했어. 아주 쉽게 쓴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쉬울 거니까 말이야. 또한 기존 매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그런데 청약 가점은 낮아서 계속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준비했어. 이렇게 가점이 낮아서 포기하는 분들 위해서 인생 격변 지침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나는 이 청약의 기술로 초기 자금 0원으로 1년 남짓한 시기도 안 되어서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았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따라하면 소액으로 억 단위로도 벌 수가 있다고. 아래 증거들처럼 말이야.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절대 아니야. 나도 여러분들처럼 함께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실행력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정 댓글에 꼭 들어가 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이해하려면 모두 설명할 수가 없으니 책으로도 정리해 놓은 거야. 꼭 읽어보라고. 대부분이 알려줘도 안 할 테니까 싹 다 공개해 놨어.